지난 몇 년간 서류 전형에서는 무난히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는 번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손꼽히는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업 관문을 뚫지 못했던 그는 취업의 부담감을 안고 올해만은 어떻게 하든 취업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성형수술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성도 아닌 남성의 경우도 이젠 외모에 신경을 써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실제 취업을 주선하는 각 업체들에서도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 외모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요즘의 세태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바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형수술,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 시간 솔직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희 잡코리아에서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 8,46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취업 준비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비중을 두느냐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거의 한 58% 정도가 면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면접 중에서도 그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라든가 인상을 좋게 만드는 부분에서 각각 31%, 한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외모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그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련된 제스처, 말투를 이제 좀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련된 그 매너,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리크루터 업체 잡코리아와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성형외과가 공동으로 외모가 취업 면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 1,106명 중 91%는 면접 시 외모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구직자 2,620명을 대상으로 외모가 취업 면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정도에 상관없이 외모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 업체 인사 담당자들 중 외모로 여성 지원자를 다르게 취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인사 담당자가 53.7%를 차지했다. 구직자 58.4%가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들 중 20.5%는 실제로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다 나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받고 싶은 성형수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면 윤곽술이 35.2%로 가장 많았고 쌍꺼풀 수술이 25.7%, 코 성형이 24.7%, 지방 흡입이 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졸업 선물로 성형 선물하고요. 또 뭐 대학 가면 방학 지나서 나타나는 여학생들 전부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약혼자 사진 옛날 사진을 봤더니만 이거 너 아니다 그러고 이런 해프닝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딸을 낳았는데 딸이 엄마랑 안 닮았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사실 비일비재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사실은 그 여자들이 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회 메커니즘, 이 어떤 그 남성 중심적인 이 이성관, 남성들이 그런 것을 어떤 다른 가치를 전혀 소외시키고 그만 바라보는 이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개성을 찾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형의 모델은 TV 탤런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치고 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뭘 개성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 문화주의, 소비 자본주의의 이 왜곡된 구조 속에 빨려 들어감을 통해서 오히려 뭘 개성화돼 버리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폐해다. 우리 인간성의 어떤 편향적 구조를 가지고 오는
폐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형이라는 건 인도의 한 문헌으로 미루어 보아서 기원전 6세기, 7세기부터 행해진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성형에는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으로 나누는데 재건 성형이라는 것은 선천적 기형이나 부상 혹은 화상으로 인해서 저하된 신체 일부의 기능과 모양을 정상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 성형이 기원전 6, 7세기 전부터 행해진 것이라면 지금의 성형 수술은 20세기에 들어서 항생제나 각종 성형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과 노화 현상을 늦추려는 마음이 성형수술 발달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소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성이 선호되었고 미인을 평가하는 기준도 현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랫배 천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복부는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적 기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구 여성들이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데에는 매스컴이나 광고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백인 여성이 모델로 등장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미적 기준은 서양화, 서구화되고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 역시 서구 여성에 해당하는 몸의 잣대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데 앞장서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높은 코와 쌍꺼풀, 눈, 작은 얼굴, 아주 긴 다리, 큰 키의 팔등신 미인이 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체형에서는 참 맞추기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와 목숨을 건 다이어트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형수술은 온전히 주관적인 일로 누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성형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형외과가 많이 있는 서울의 압구정동에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초등학교 3, 4학년, 코 수술은 만 16세, 얼굴 윤곽 수술은 만 18세, 지방 흡입 수술은 20대 이후 가능. 압구정동에 소재한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이다. 요즘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성형 전문 병원이 속속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형 수술은 뭐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쌍꺼풀을 포함한 눈성형과 뭐 코가 낮아서 이제 코를 좀 세우는 코성형이 주된 성형이었고, 물론 지금도 이제 한 50% 이상은 이제 눈코 성형이 주로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의학적 발전과 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뭐 안면 윤곽, 뭐 사각턱이나 광대뼈를 축소하는 수술도 있고, 이마를 동그랗게 하는 수술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유방 확대 수술, 유방 축소 수술, 또 지방 흡입 수술, 또 요즘은 최근에 또 이제 볼이나 뭐 광대뼈나 이렇게 또 이마가 들어가서 자가지방 이식 수술을 시작해서 이제 볼 도톰하게 나이 먹으신 분들은 도톰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처지거나 아니면 이제 주름 지신 분들은 또 보톡스라든지 또 주름 제거 수술을 통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수술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봄에 한국은 종아리 근육까지 제거하는 극단적인 성형수술 왕국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비하한다고 분개했지만 쌍꺼풀 수술은 필수, 코와 턱 수술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성형외과를 찾고 수술을 감행하는 요즘, 그것이 사실에 근접하는 실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내놓은 초중고생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여중 여고생 1970명 중 여중생 40%, 여고생 72%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겨울방학이면 고 2, 3학년 여학생들은 성형외과를 많이 찾고 심지어는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그 남자, 여자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이 다 성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성형을 누가 해야 되고 누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언제 해야 되고 이거는 중요한 건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선택인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아이디어인가, 혹시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왜곡되게 느끼지 않는 건가,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그 너무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사하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이야 뭐 누구나 다 해서 조금의 핸디캡을 보완해서 좀 더 젊어지거나 아니면 이뻐질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성형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미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됐을까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성형수술로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곳은 성형외과가 줄비한 곳으로 유명하지요.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병원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신뢰를 확인한 후에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많은 병원, 연예인이 이용하는 병원, 이런 유명세를 가진 병원이면 안심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추세이다 보니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성형외과가 뜨고 지는 건 네티즌 손안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매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로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최대한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인 것입니다.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은 화사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홈페이지를 갖춘 병원을 찾게 되고, 각 성형외과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온라인 견적을 실시하면서 잠재적인 성형수술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어느 성형외과 홈페이지. 성형외과 4-5군데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는 한 인터넷 업체의 담당자는 최근에 성형외과 홈페이지 제작 관리 문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홈페이지를 얼마나 깔끔하고 유익하게 잘 갖추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수가 크게 유동적이라고 한다.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화사하게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보유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 병원 홈페이지의 용도는 일단은 수많은 어떤 그 성형외과 중에서 고객들이 병원을 초이스할 때,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요즘 선택 기준이 되는 게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의 어떤 이제 고객들의 병원 내방 그 데이터를 보면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방하는 경우가 50%를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30%, 뭐 그렇게 이제 비중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중요성이라는 것은 병원 어떤 전략에 있어서 가장 전초전에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죠. 병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할 수가 없고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잘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상에서 수술을 예약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또
수술 상담, 온라인 상담, 그리고 이제 견적 부분도 사전에 다 온라인을 통해서 한 다음에 내방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한 번 수술을 할 때 10여 개 병원을 견적을 내고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의사분들은 그걸 닥터 쇼핑이라고까지 이제 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병원 원장님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의 기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먼저 소문난 성형외과를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수집이죠. 그러나 이런 정보 속에 의술보다는 상술이 판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성형수술비 할인 광고나 성형수술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받자는 광고가 버젓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환자가 다른 부위를 수술할 경우에 10%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 정보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미용실, 찜질방, 웨딩업체 등에서 성형수술을 알선하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일도 아주 공공연한 비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의료법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은권, 할인권, 마일리지 등은 영리 목적의 여부를 가리기가 모호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성형 삐끼들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무분별한 시술로 최악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접수되는 상담 건수만 해도 1999년에 400여 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무려 1300여 건으로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시장이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부작용 상담 건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술 후 후유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뻐지고 싶다는 욕심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과감히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안면 윤곽수술, 광대뼈나 하악, 턱 수술을 할 경우에 잘못해서 수술 중에 동맥이 이제 파열되면 출혈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지혈을 하고 했어도 마비가 또 남을 수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턱을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수술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또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광대뼈 수술은 수술 후에 몇 주간을 물만 빨대만 이렇게 빨 수 있을 정도로 입을 못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에만 너무 집착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을 괜히 했다,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성형수술은 단지 예뻐지겠다는 맹목적인 이유에서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쌍꺼풀 수술 하나 했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성형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환자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편인데,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환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낮추고 무리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높이라든지 뭐 쌍꺼풀이라든지 환자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기대를 낮춰서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 면이 많아요. 좀 너무 무리하게 높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그에 따라가다 보면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도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그 수술에 좀 경험이 많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도 저희가 재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은 의사는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먼저 의사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좀 더 많이 여쭤보시고, 응? 또 의사도 또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성형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불만족스러워서 고치려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표면적인 동기는 보다 나은 나, 자신감 있는 나가 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외모가 바뀌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고 자연히 열등감도 사라지며 자존감이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그럴까요? 성형수술이 더 나은 나를 가꾸게 해줄 수 있을까요? 외모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외적인 자신감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할지라도 내적인 자존감 또한 비례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외모로 평가되는 세상의 잣대를 거부하고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를 외치는 어느 여성 단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명동거리에서는 노 다이어트 노호 성형이라는 제목 아래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캠페인이 열렸다. 모두가 바비 인형을 꿈꾸는 여성들을 향해 사회로부터 강요된 선택으로 다이어트와 성형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향해 당당한 나로 살아가라는 커다란 외침이었다. 2000년대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우리 사회의 그 외모 지상주의 그런 풍토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성의 건강을 이미 위협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2명의 여성이 성형 후유증을 비관을 해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이미 여성들 안에 그 외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억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 환기를 사회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 6일날 개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일이 세계적으로 노 다이어트 데이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그 메리 에반스 영이라는 여자가 그 무리한 다이어트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보고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세계에서 12개국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게 처음이고요. 당신이 키 160cm에 몸무게 53kg이라면 당신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거의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10대에서 20대 여성들에게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해봤더니 응답자의 83.5%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외모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새일 뿐인데 매스미디어와 자본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는 많은 여성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80% 정도가 자신의 체형이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 체중의 경우도 70% 이상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저체중의 44.2%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정상하고 비정상의 기준이 없는 것이고 외모든 뭐 체형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르고 예쁘다라는 거는 이미 그 TV에 나오는 극소수의 어떤 바비 인형이나 슈퍼모델이나 이런 체형을 원한다라는 것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저체중에 가깝다라는 거죠. 표준적인 체형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상적인 몸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더구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연예인에 대한 그런 선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는 건강한 게 좋은 거다라고 이런 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릴 뿐이고 그런 미인의 기준이 자기의 몸이 되기를 많이 바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조사를 했을 때 보면 청소년들의 그 절반 정도가
헌혈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라는 그 혈액원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내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20대 여성 2명의 동반 자살은 한국 사회의 성형 열풍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도 능력이라고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용 성형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수술한다. 무슨 수술? 비밀이야. 사랑님. 그런 인식을 거부하고 당당한 나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날 행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누구 하나 저더러 못생겼다고 그러는 사람 없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는 세상도 저 세상처럼 모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03년 5월 6일 못난 딸 올림. 6.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이 내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알자. 7. 내게 맞는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자. 8.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 9.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TV 등의 미디어 매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10. 하루에 5번 자신을 칭찬하자.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외모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미의 기준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모를 차별하는 것들이 이미 거의 인권 침해의 수준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불법 다이어트, 성형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과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의식 개선보다는 사회적인 캠페인이나 의식 확대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의학의 한 특수 분야로 성형외과가 생긴 이유는 선천성 또는 외상 등으로 인해서 각 신체 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거나 외모에 비정상적인 조직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신체 기능이나 외모가 비정상적이었을 때 이를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깝도록 고쳐주는 시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형수술은 언젠가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를 초정상적인 상태로 보다 낫게 해주는 시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분야의 연간 시장 규모가 무려 7조 원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 성형, 그리고 다이어트 분야의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언급했듯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성형수술은 엄격히 말해서 미용수술이지 성형수술은 아닌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니까 1975년 22명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전문의가 2001년에 무려 1020명으로 46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광고에는 전화비를 아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안방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외모도 실력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시대. 매스미디어와 자본에 의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외모 지상주의를 향한 성형수술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의해서는 이렇게 어긋난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회를 보는 관점이 밝아진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굴 그냥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번 하는 사람들은 2번 하고 또 3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그 중독성이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그 너무 용모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어하고 너무 좀 이렇게 우한 것 같은다면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논의는 어쩌면 너무나 진부한 일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도 이제는 성형수술이라는 자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논점은 성형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의 진정한 뜻,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미적인 기준, 우리가 성형을 해야 하는 것, 진정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건 바로 우리들의 뜻과 마음이 아닐까요? 원래 자기 모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원래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원래 자기의 내재되어 있던 자아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의 관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형성되어진 관계 속에서 영성이 만들어지고 그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BBC 방송국에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발견된 두개골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뭉툭한 코에 까만 곱슬머리, 짙은 갈색 피부, 그야말로 중동 지방에 사는 양치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미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말 형편없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마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모세를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부르시지 않고 80살에 부르셨던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올해 5번째로 열린 안티 미스 코리아 대회. 여성들이 상품화되는 풍조에 반대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출발한 이 대회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는다. 제가 경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보실래요? 우와, 정말? 대상, 은상, 자격증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와, 이런 데도 취직이 안 되는데 나랑 별 수 있어?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어쩌면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여성의 자격지심. 많은 자격증을 갖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좌절감. 안티 미스 코리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획일적인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세상의 잘못된 편견과 능력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불평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인 것이다.
관객들 90% 이상이 여성이었던 안티 미스 코리아 대회. 무대 위 여성들의 고민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고민이었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며 고민에 대한 해답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 그동안 자신 있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외모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이런 억지 같은 사회에 맞춰가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 그만. 근데 그런 생각 반대겠으니?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뭘 덤터려. 자기야, 힘내. 모두가 고민 끝에 성형수술을 하다가는 어쩌면 우리나라 여성 모두가 똑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개성을 잃어버린 획일적인 외모가 결국 우리의 꿈은 아닐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과 성형을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여성 자신부터 바꾸고 나는 창조될 때부터 이미 아름다운 존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젠 과감히 세상이 씌워준 편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당당한 나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외모 컴플렉스가 하시신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강한 심장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손을 대는 거, 우리 중세시대도 아니고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부모님이 주신 거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래서 단발령 냈을 때 저항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이것을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뭐 들이댈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자기 자신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를 어떤 신앙적으로 극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라고 생각하는 건 더 큰 오해예요.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부작용 때문에 죽어 나가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물을 성형 전에 사진을 보니까 전혀 컴플렉스 느낄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시더라고요. 비만도 아니시고 적당히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 편향된 시각 때문에 본인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 자기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다양한 채널들이 우리 사회에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이미 어떤 사회적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말을 요즘에 안 듣지 않습니까? 저는 뭘 회복돼야 되느냐?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정체성, 인간이 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교회가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채널들로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성형 자체를 하는 태도는 저는 그러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비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여성들이 있다, 자매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트랜스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가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외모지상주의의 흐름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건 결국 세상의 세계관이 흐름이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그래요. 40대의 모세, 그때는 아주 왕성하고 굉장한 힘이 있고 비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의 할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얼굴, 똑같은 기준의 아름다움은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모두 각 사람의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듯이 성형 외과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어떤 수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성형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고쳐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외모 이전에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우리의 가치관, 자존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상, 그 불안과 열등감으로부터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품화하고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측정하는 문화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측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나는 너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